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어제 깜짝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시종일관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돌아간 만큼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3인방, 저희들이 남북 관계, 북한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3인방,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 세 인물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체도 놀랍고 시기도 놀랍고 여러 가지로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아침 한 9시 조금 안 됐었죠? 9시 안 돼서 통일부에서 긴급히 발표할 게 있다. 예. 이제 중계를 물려라. 그 순간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그야말로 북한 내부의 명실상부한 2인자 아닙니까? 예. 또 최룡해라고 하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최룡해 위원장, 최룡해 비서가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2인자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2일 장성택 숙청 이후에 한 5개월 동안 명실상부한 2인자였고 황병서로 바뀌었거든요. 네. 자, 거기다 김양건이 누굽니까? 이른바 김중린, 허담, 김용순으로 이어지는 대남 전략, 대남의 총책임자. 지금 김양건이 거의 2007년 이후에 한 7년간 대남 대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게 김양건입니다. 통전부장 겸 더 높은 대남 비서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그것도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한다? 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우스갯얘기로 저희 가까운 사람들끼리 혹시 이 사람들 망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어쨌든 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북한은 어떻게 대남 심리전, 대남 전술 전략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면이 있다. 왜냐하니까 어제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옴으로써 북한은 자기 인민들에게 또 육자회담 당사국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 각자 자기가 원하고 있는 사인 내지 시그널을 갖다 정확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면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오고 그걸 대대적으로 중앙 그 TV에서 자기들 조선중앙 TV에서 바로 즉시 보면 황병서 동지가 내려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보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 출범 3년 됐습니다만은 체제 출범한 지 사실 그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아시안 게임이 7위한 것은 한 12년 만에 최고의 성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민들에게는 김정은 동지가 집권한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선수들이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사인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자회담 당사국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냐 하니까 최근 한 달 9월 3일 이후에 한 달 하루 동안 보면은 사실 김정은이 보면 종족이 묘연하다 보니까 뭐 쿠데타설, 건강 이상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데 전격적으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을 보냄으로써 보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갖다가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을 내보낼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남쪽을 향해서 우리가 대화, 또 육자회담 당사국을 향해서 내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을 향해서는 지금 본 박근혜 정부 이 출범 이후에 사실은 지난해 출범하자마자 개성공단 폐쇄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침 보니 이번 2월 달에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저쪽이 원동현 부부장과 우리 김규현 NSC 사무처장의 그 회동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키 리졸브 이후에는 굉장히 경색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은 자 이제는 5.24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갖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라는 사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10월 4일 마침 보니까 14 선언 7주년 되는 날 아시안게임 폐막식으로서 45억 아시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날 전격적으로 보냄으로써 어제 하루 종일 황병서 이야기하고 최용해 이야기하고 김양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조금 전에도 보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러셀 차관보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기 직전에 우리를 먼저 들러서 마침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귀동령하러 오거든요. 그만큼 뭐랄까 이 육자회담을 둘러싸고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주도권을 어제 한순간에 김정은이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술 전략적으로 탁월한 면모를 보였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들이 탁월한 면모를 보였던 뭐였던 간에 어쨌든 숨통이 트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잡아채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다음에 보다 크게는 뭐
그 여러 가지 본인의 그 통일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단초로 삼아야 되겠죠.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네. 예, 황병수 아니죠? 전현주 동북아 평화협력 네. 원장님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깜짝 이벤트, 그러니까 김정은식 통치 방식, 그러니까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순간에 휘어잡았죠. 예. 전격적인 그 북한 고위 대표단의 방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전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전격적으로 온다 그래도 뭐 경호원이라든가 비행기를 또 전용 비행기를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련에 그다음에 2차 회담을 또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갑자기 김정은이가 어느 날 일어나서 야 너희들 다녀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최소한 뭐 2, 3일은 준비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쪽에서 알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격적으로 제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2000년 6.15 정상회담 때도 보면 김정일이가 당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우리 대표들이. 네. 뭐 나올 것 반, 안 나올 것 반. 왜냐하면 일단 고위직의 그런 동선이랄까? 그런 이 일정이 사전에 나오지 않고 20, 30분 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일정. 근데 더군다나 이제 황병선은 뭐 김정은의 정말 아주 그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위직으로서 남한에 내려가는데 가서 또 혹시 봉변을 당한다든가 내지는 보수단체들이 또 뭐 피켓 들고 반대 시위를 그 인천 공항이라든가 예. 뭐 내지는 그 경기장 앞에 또 폐식장 앞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급작스럽게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도 보안을 지킨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9시인가 그 통일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예. 저는 기자님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제 온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최소한 비밀리에라도 2, 3일 전에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서운합니다만은 원래 북한이 그런 면들이 좀 있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사실 이제 받아준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말로 정상화돼서 대화다운 대화 또 정식 물론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수관계로 보기 네.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관례가 결례가 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그런 것은 고쳐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 사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냉랭하지 않습니까? 아주 냉랭하죠.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뭔가 이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네. 보면 연초입니다만은 연초에 북한이 일본하고 보면 서로 보면 좀 뭐랄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듯 됐죠. 예. 좋아지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일본하고도 아주 대면대면한 상태고 중국과 관계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는 살벌하기조차 해요. 뭐냐면 최근 10월 1일입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건국일이죠. 건국일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축전을 보냈거든요. 그 축전이 이제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축전에 보면 그동안 쭉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써왔던 친선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게 처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에는 아니 중국과 북한 간에 조중 간에 처음에 친선이란 단어가 빠졌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진짜 약간 진짜 뭐랄까 계륵 같은 존재로 북한을 물론 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품어안기는 좀 거북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 일종의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북한하고 일단 거리 두고 있습니다만 전략적 인내가 바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무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일단 보면 자 우리 저 핵 다 포기하고 이러고 나오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얘기 못 하겠다. 전략적 인내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인권의 문제로 북한의 목을 조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이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근근히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 관계만 유지할 뿐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본하고는 결국 일본하고는 아직 일본은 납북 그 일본인 문제 갖고 아직 대면대면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돌파구를 갖다가 남쪽과의 대화를 통해서 뚫어나가겠다. 즉 서울을 통해서 북경과 서울을 통해서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술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사실 어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일정을 하루 연장해서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만나지 않고 귀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황병선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간다. 예. 거기에 대해서 김양금 비서하고 최용의 비서가 수행을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을 뿐이지 아마 폐막식에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물론 이제 아까 이제 황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자기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김정은 건강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뭐 등등해서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목적은 역시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체육 정치, 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을 좀 윤택하게 좀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또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설을 많이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 예. 새로 만들고 있고 또 체육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7위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등장을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12년 동안 거의 10위권 이해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이걸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예. 그래서 그러면 2차 고위급 회담도 받아들이고 네. 뭐 기왕에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물론 관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청와대 가는 것은 조금 원래 일정에 없었던 것 아닌가 북한이 내려올 때부터. 왜냐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가서 인사하고 뭐 더군다나 그 총정치국장이라든가 또 김양관이라든가 최용현은 남한 관련해서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당연히 황병서가 남한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그 산하에 인민무력부라든가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이게 총참모부부터 등등 아주 모든 권력기관이 또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황병서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보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는 메시지는 주지만 청와대까지 가는 것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그 코너에 몰아붙였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가서 뭐 인사한다고 해서 조금 아직은 시기가 아니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로서는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 굳이 청와대를 온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차라도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들은 뭐 일정이 또 시간이 없어서 예. 안 간다 그랬는데 그건 또 뭐 핑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라도 자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용기로 왔는데 예. 뭐 막차가 지금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핑계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추측을 해보면 우선은 군복을 입고 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건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아, 예, 물론 2000년 10월 달에 당시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는 군복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미국이니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황병서가 군복을 입고 청와대를 당당히 들어간다?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일반 사복을 입고 오라 그래서 사복을 입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복을 입고 와라 그랬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저쪽에서 사복을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군복 입고 가지 못 간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가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자, 김정은 뭐 메시지. 근데 친서는 없었어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데 물론 잘하자. 앞으로 비방정상하지 말고 잘하자. 그런다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격이 좀 안 맞죠. 그냥 의례로 청와대를 방문한다? 거기에서 뭐 친서도 없이 또 이쪽 북한 측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조금 예. 전향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따지다가 역시 안 가는 걸로 다만 왜 안 가느냐는 그 억측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추측이. 그렇다고 하면 발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사항에서 역시 우리는 초청을 했지만 저쪽에서 시간 관계상 못 오는 걸로 이렇게 타협을 예. 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최고 실세들 우리가 한번 그 면면을 한 번씩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돼서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입니까? 황병서 얼마 전 뭐 알려지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돌아갔죠. 그 고영희를 갖다가 늘 수행했던 조직지도부 부부장 출신이죠. 예. 근데 보면 이제 한 올 4월 15일에 상장 우리나라면 별 셋에서 별 넷이 되고 별 넷이 된 지 열 하루 만에 차수가 됩니다. 그리고 최용해 총정치국장에 이어서 곧바로 총정치국장이 돼요. 예. 명실상부한 지금 북한의 군의 최고 1위 서열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1위 서열이고 마침 이번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는 일단 국방위원회에서 철직이 됐고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황병서가 보임이 됐죠. 그러니까 예. 뭐 명실상부한 뭐 2인자 맞아요. 2인자 맞는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2인자가 1인자, 2인자지만 북한의 2인자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김정일 1인 체제입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뭐 나눌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